네,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위한 스마트 오피스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 사무환경 변화에 맞는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위한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실 때 두 분이 앉아 계셔서 좀 당황스러우시죠? 저희가 특별 강연으로 진행을 해드리면 혹시나 시청자분들께서 어려운 부분이나 난해한 부분이 좀 있으실까봐 중간중간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강연자께서 편하게 좀 쉽게 풀어서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좌담 형식의 강연회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자인그룹 아침 컨설팅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이창민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인은 제가 아니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인그룹 아침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김한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많이 바쁘시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도 특허 개발하시고 디자인 고안하시고 또 직접 디자인 작업도 하시잖아요. 네. 또 그리고 사업 운영도 하시고요. 네. 또 책도 직접 집필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최근에 축하할 일이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공간혁신과 관련된 자문위원으로 또 위촉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감사해서요. 네, 저는 매일 뵙고 있지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결례가 안 된다면 간략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기업을 위해서 이제 강연회를 개최해 왔어요. 또 찾아가기 강연회 있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꾸준하게 강연을 개최했었는데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는 아마 이렇게 라이브로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한데 나름대로 뭐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오피스 도입의 노하우를 함께 기업들하고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요. 사실 스마트 오피스 도입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 오피스 도입은 우리 기업에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함께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스마트 오피스도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인 만큼 혁신할 수 있고 또 구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리고 기업들이 저희들이 쭉 기업 컨설팅을 해보고 네. 또 인터뷰를 해보면 주로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할 때 공유 오피스를 많이 견학을 가시고 또 공유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스마트 오피스 도입에 올바르게 도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오늘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굉장히 혼란도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 이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대략 한 2, 3년 전부터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기업들을 또 찾아가서 또 방법을 일러드리기도 하면서 아마 지나왔던 세월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를 우리가 왜 굳이 도입을 해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한 설득 과정이 전부였었다고 보시면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인정을 하고 계신 분위기를 좀 바뀌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도 포스트 코로나지만 4차 산업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스마트 오피스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시대에 대한 니드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또 포스트 코로나보다도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것 때문에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걸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 예전의 방식으로는 아마 그게 해결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정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4차 산업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관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같은 시대에 기업들이 일하는 방법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네. 정리해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뒤에 다시 모델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하게 강조를 하신 부분이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자면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대적인 변화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포스트 코로나 이런 위기의 시대를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이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인식, 좀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 이 관점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강조를 좀 하신 거네요. 그럼 결국엔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아마 일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일하는 방법의 변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자리에서 일하는 방법, 그리고 내 책상을 갖고 일하는 방법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많이 이제 권장을 하고 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일하는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아마 4차 산업 시대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일하는 문화를 더 많이 아마 요구할 테고,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시대적인 변화로는 만든 것 같아요. 네. 사실 일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조직이잖아요. 기업이라는 거는. 그렇죠. 조직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그 수직적인 문화가 대부분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수직적인 문화. 그렇죠. 아직 이제 일부는 이제 수평적인 문화로 네. 기업이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수직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수직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수평적으로 기업 문화를 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할 때 굉장히 좀 다루어야 될 새로운 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업들이 예전의 방법하고 다르게 조직 문화의 어떤 변화도 시도를 하고 있고, 조직 문화를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 중에 이제 예전 방법으로 어쨌든 그 사원들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이제 달리 평가하게 됐죠. 예전은 수직적인 어떤 그러한 HR 구조에서 평가를 했다 그러면 수평 문화로 바꿔가면서 단계적으로 평가 제도도 아마 개선을 해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수직적인 문화가 수평적인 문화로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관점에 아마 를 이제 저희는 이제 변화 관리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서 그 변화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만큼 아마 제 스마트 오피스도 변화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죠. 네. 일하는 방법의 변화, 그러니까 그 앞서서 처음에 문을 여셨던 말씀이 시대적인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런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일하는 방법의 변화를 또 받아들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조직 문화가 수직 문화에서 수평 문화로 이제 얼마만큼 바뀌느냐에 따른 관점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시공간을 벗어나서 초월해서 일하기에는 그래도 수직 문화보다 수평 문화가 유리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더불어서 이 방금 평가라는 말씀도 결국 제도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측정이나 동기부여, 보상 이런 방식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결국 공간도 그런 변화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그렇죠. 사실 스마트 오피스라 그러면 그 방점이 그러니까 공간의 변화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공간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많은 기업들이 보통 보면 이제 다른 기업들은 스마트 오피스를 어떻게 도입했지 하고 견학들을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또 요새 많이 이제 견학을 하시는 곳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공유 오피스라고 알려진 유역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 보시면서 공간을 자기 기업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뒤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기업을 한번 방문했을 때 보면 보통 수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벌어진 그 현장을 보고 즉 범행 현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그 미국 드라마를 보면 거기 사건 프로파일러가 있어서 네. 프로파일러가 그 현장을 보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주 신기할 정도로 예측을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걸 분석을 해서 스토리를 나누는 거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 사건 프로파일러처럼 공간 파일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을 이제 그 기업을 방문해 보면 얼마나 이제 수직적으로 되는지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보면 임원실이 가장 좋은 창가에 있고 또 임원실 중심으로 바로 팀장이 앉고 팀장 중심으로 내 팀원이 이제 이렇게 책상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가지고 있죠. 대부분 직급이 올라갈수록 뷰가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좋은 자리를 네.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내 자리를 더 좋게 가져가는 것들이 하나의 수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죠. 그렇지만 스마트 오피스는 그런 이제 자기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하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라는 개념과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공유라는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공간을 함께 공유를 한다는 개념으로 내 자리도 다른 사람이 공유하고 회의실도 공유하고 네. 이런 공유라는 개념으로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공유만 하면 스마트 오피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즉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 어떤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청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게 요청을 또 많이 하고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스마트 오피스하고 또 공유 오피스하고 이제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이 또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본사에 대한 스마트 오피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점 스마트 오피스라고 해서 재택 본사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자기하고 한 20-30분 내에 있는 거점 오피스로 구축을 함으로 해서 그 거점을 활용을 해서 일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면 약간 집중으로 떨어지고 그렇다고 기업 정보가 있는 카페나 이런 여러 가지 공간에서 일하는 방법보다는 우리 직원들을 이제 집에서 한 20-30분 거리에 있는 거점 오피스를 여러 군데 구축을 하고 그 스마트 오피스 네트워킹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스마트 워크센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워크센터라고도 하고 또 거점 오피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그 방향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러니까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도 기업들이 이제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로 크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네, 스마트 오피스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공유 오피스처럼 도입을 해서 우리가 할 것이냐, 네. 세 번째 거점 오피스까지 확보를 한 뒤에 일하는 공간들을 좀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지금 방향을 좀 잡고 공간을 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구축되기까지의 방향성이 각기 좀 다르게 나오겠습니다. 그 부분이.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쨌든 시대적인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공간에 대한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먼저 아까 기존 공간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이 좀 서두에 좀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고요. 수익적인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화에 맞춘 공간의 형태를 구현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유 오피스, 단순히
공유한다, 공간을 공유한다, 이런 단순한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기업의 문화에 맞는, 뭐, 스마트 오피스를 할 것이냐, 공유 오피스를 할 것이냐, 스마트 워크센터를 확장할 것이냐, 이 부분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면밀하게 좀 분석과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결국 아까 일하는 방법의 변화를 특별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결국 일하는 방법의 변화라는 것이 목적지가 결국 일하는 방식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네,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사실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을 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패러다임, 새로운 관점은 일하는 방법에 아마 변화가 시도될 것 같아요. 네. 보고하는 방법도 달라질 테고, 또 의사결정 방법도 달라질 테고, 네. 또 개인이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몰입하는 방법, 또 함께 협업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휴식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일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전에 일하는 방법, 일하는 문화, 또 일하는 공간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4차 산업과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까지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4차 산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별개로 생각해서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는 거는 좀 약간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4차 산업과 포스트 코로나 그다음에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가 다가올 텐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앞으로는 저희가 미래 세대죠. 미래 세대는 네. 또 융합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함께 콜라보해 나가고 또 통합적으로 융합적인 사고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네. 그런 이제 평가제도를 만들고 그쪽으로 이제 기업들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네.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어쩌면 스마트 오피스는 미래 세대의 혁신 기업의 일하는 방법에 이제 첫 번째 단추를 끼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이제 그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것이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 오피스를 우리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넘어서 좀 더 이 미래를 그리고 이제 시대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네. 바라보고 통찰적인 어떤 그리고 통합적인 사고로 좀 바라보면서 네. 그 숲에서 나와서 네. 숲을 관찰하는 어떤 관점으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시대적인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그리고 공간의 변화, 그리고 일하는 방법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이 패러다임의 맥락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초융합적이고 연결적이고 초지능적인 이런 미래 세대의 혁신 기업의 일하는 방식, 이것은 급작스럽게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대적인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결국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볼까요, 대표님? 네. 저희 그 디자인 그룹 아침에서 지금까지 10수년 전부터